오늘은 배당에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업보고서 내에서 우리가 사업의 그러니까 시장, 혹은 그 매출 비중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배당이라고 하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성장성이 없다,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이 고배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일이고, 일단 배당 정책이 바뀌는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코웨이하고 오늘 동수하고 오뚜기 세 가지 기업을 쳐다볼 건데요. 분석해 볼 건데, 일단 예전에 가르쳐 드렸죠. 코웨이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전자공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공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 중에서 전기 공시를 선택하시고 사업보고서만 선택하셔서 검색을 전체로 바꾸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보고던 사업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이거를 3년 단위로 누르면 지금 4년, 여기서 한 4년을 뛰어넘었네요. 그냥 가죠. 3년 단위 누르면 세 개치가 계속 누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사업보고서 딱 뜨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보고서 중에 여기 배당에 관한 내용을 딱 선택하시면 이 내용이 납니다. 배당에 관한 내용이. 밑에 가서 보시면 현금 배당 총액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현금 배당 성향, 이 현금 배당 성향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해의 당기 순이익 중에서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기 순이익의 그러니까 30일기, 이게 2020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의 52%를 배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코웨이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2,400원을 주당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당으로 2.6% 수익률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배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30기는 74, 29기는 71이에요. 굉장히 높죠. 당기 순이익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들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19년, 18년, 17년이네요. 29기가 28기가 없네요. 16년이 없네요. 그냥 넘어가죠. 그 이전에 여기 보시면 60%, 50%, 80%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었는데, 그 이전도 또 볼까요? 배당 안 한 때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고배당까지 갔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웅진코웨이가 과거 웅진그룹에 있다가 이 웅진그룹에서 그 태양광 관련된 그 소재 산업, 웅진에너지, 폴리실리콘인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웅진에너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웅진그룹 자체가 붕괴될 뻔했죠. 그래서 캐시카우인 코웨이를 팔았었습니다. 그때 사모펀드가 코웨이를 인수해 갔어요. 근데 그 사모펀드가 배당 정책을 고배당으로 바꾸면서 주식시장이 리레이팅 됐었습니다. 주식이. 그러고 나서는 위로 못 가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그러니까 성장성은 떨어지고 배당은 좋은, 이런 패턴의 주식 패턴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웨이가 이렇게 갑자기 배당이 높아진 건 이게 기업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모펀드가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사모펀드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나중에 그 기업을 팔아가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 배당을 많이 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 투자금을 일찍 회수하는 거죠. 배당을 계속 빼가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적정 수준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매물로 딱 내놓으면 잘 팔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시장에서 던져놓고 다시 거기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또 회수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럼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면 도대체 누가 이득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내 사업보고서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주주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여기 보시면 주주 코웨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30%네요. 그러니까 저 배당 금액의 30%만 코웨이 관련된 기업들이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거나 기관 투자자 중에 코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 돈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거냐, 아니면 내가 이익을 회수할 거냐라고 하는 논점에서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코웨이가, 이건 2015년도네요. 코웨이 15년, 이거 최근 거 볼까요? 뭐 이것도 상관없지만 최근 거는 보시면 주주에 관한 사항, 여기 있는 25.8, 이게 코웨이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팔았다가 다시 코웨이에서 사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네마블에 팔았습니다. 올해인가 네마블에 아마 팔았을 거예요. 이게 작년 보고서에 웅진 시급이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보시면 네마블이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넷마블이가 나오잖아요. 올해 코웨이에서 다시 넷마블에 판 거예요. 결과적으로
배당을 하면 웅진 C급액에서 받아가는 건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는 다 소액주주나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기업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말 손해인 거죠, 사실. 배당을 저렇게 많이 하는 게. 그래서 넷마블이 배당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과 성장으로 가겠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정상적이면 잘된,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소의 케이스인데요. 사실 동소락과 같은 주식을 지금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저희 국내 코스피 시장 안에는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주식이 있으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전에 2003년도 보시면 2004년도 2003년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보시면 종가가 한 2,400원, 뭐 2,500원, 3,000원대 아랫대에 있었잖아요. 이게 최대값이 47,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배면 26,000원이고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소 보시면 이게 45기가 2019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이 50, 59, 56이죠. 배당 성향이. 그 직전 43기니까 42기? 예, 맞죠? 55, 54, 46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 직전 39기 여기 보면 50%대로 있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4%, 4%, 3%. 직전에 봤던 거 다시 볼까요? 2%. 좀 떨어졌어요. 그죠? 다시 볼까요? 3%, 2%, 3%, 3%.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웅진보다도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배당 이 수익률은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주 옛날을 보면 이거 28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45기니까 28기를 놓고 보시면 이게 배당 성향이 27%, 27%, 30%인데 배당 수익률이 6%예요. 5%, 4%. 그 다음에 볼까요? 30% 미만대 30% 전후에 있죠. 그런데 배당 성향은 2, 3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30% 미만대가 있는데 3%대죠.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12년 차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 37기부터 30%를 넘어서 40%로 올라섰어요. 배당 성향을 유지하죠. 배당 수익률을. 이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동소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동소라고 하는 기업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누나 맥심과 같은 그 믹스 커피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익이 추세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익과 그러니까 영업 매출과 이익이 추세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 성향을, 그러니까 배당하는 이 성향을 유지해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런 패턴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대규모로 뭔가 투자할 게 없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난 이후에 대규모로 주가,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이 또 튀었어요. 위로 퉁퉁퉁 튀었어요.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주당 가격대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폭등하니까 가격이 너무 세니까 적정 수준의 배당 성향, 과거에 있던 30% 배당 성향 가지고는 이 배당 수익률 유지를 못하니까 배당 성향을 높인 거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맞춰주면서 그게 이익이 늘어나서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받쳐주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해서 배당을 더 받아가겠다고 배당 성향을 늘려버리면 기업이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더 이상 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그 매력도가 일정 수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붕괴됐다가 최근에 이제 배당주가 약간 주목받으면서 다시 머리를 튀고 들어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런 패턴의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커피 믹스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걸 지금 동소를 분석하는 게 투자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배당을 할 때 동소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그게 또 적정 수준의 배당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주식이라면 그건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그 배당 수익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급등해서 아주 최고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13년에서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이 계속 누적적으로 받은 배당 수익률이 얼마일 것이며 그 배당을 이 주식에 다시 재투자했다면 이 이후에 이 정점에서 주식을 팔았을 때 몇 배 수익을 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궤도에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그런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이것도 역시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돼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면 67%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배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을 이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투자자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 3분의 1을 자기들이 다 취하니까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해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업은.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배당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물을 거는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물론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다시 또 세금을 매기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돼서 대규모로 무엇인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패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계속 자금을 빼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빼간 자금을 투자해서 또다시 늘리는 그런 패턴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자금을 유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 왜냐하면 받아가는 이익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걸 받아간다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투자자들한테 줄 뿐이지 이건희 회장 혹은 이재용 씨고 이건희 회장 일가에서 배당을 많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걸 배당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유보하면서 기업을 계속 키우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안 좋은 행위들이 이건희 회장 때도 있었고 이재용 씨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배당이 이렇게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배당을 대규모로 하는 정책을 꾸준히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만큼 지분율을 많이 가진 기업이 또 있습니다. 국내에. 예를 들면 찾으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 오뚜기의 사업보고서죠. 오뚜기의 저기를 볼까요? 지분율.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오뚜기의 함 회장님 지분 관련된 사람들 여기 쭉 보면 그게 거의 60% 가까이 되죠. 굉장히 높아요. 자사주도 있고 자사주야 결과적으로는 회사 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제외하고 피델리티 쪽 그러니까 60% 정도까지 이익을 그룹 소유주 쪽에서 가져가니까 여기도 배당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오뚜기의 배당 정책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회사 소유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 2019년도부터 놓고 보면 25%, 15%, 17% 여기는 2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보니까 그죠? 20%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10%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네요. 그죠? 오래전부터 10% 초반에 있다가 10% 중반으로 올라갔고 최근에 20%를 살짝 넘었네요. 점점점 배당이 약간씩 커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배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금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동수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동수 같은 경우는 지배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믹스커피 시장에. 그런데 오뚜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 하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그 내부 유보는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동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았고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엔 오뚜기는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E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포인트. 그런데 모든 기업들은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뭐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판관비가 다 제외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이지만 경기에 그 민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엔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매출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BEP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았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현금 동원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뚜기는 동소만큼 대규모로 이 배당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키울 수 이제 최근에 보시면 50%까지 막 늘렸잖아요. 이렇게까지 키울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오뚜기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 기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배당이라고 하는 논점,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볼 때 사업 내용들을 쭉 훑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 보고 나서 배당과 관련된 딱 내용을 보면 배당과 관련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최근 한 10년 정도의 배당 성향을 쭉 추적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배당 성향이 몇 %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게 현금 배당 수익률로는 몇 % 정도 된다.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주식을 사면 배당 성향이 대속 주당 이 정도 내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얼마에 사면 이게 꾸준히 배당이 되겠네. 그럼 나는 그냥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 배당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네라고 하는 걸 먼저 측정하셔야 되고,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주식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 자기 기업의 주식의 포지션이 커야 돼요. 그래야만 대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쥐어주는 돈보다 자기한테 쥐어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고배당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이 자금 회수를 위해서 고배당 정책을 펴가지고 현금을 계속 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금을 계속 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돈을 빼가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좋긴 하지만 이걸 꾸준히 들고 있으면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현금 장사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현금이 들어와야지 장치산업처럼 수주받아가지고 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마다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사모펀드는 현금 장사를 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배당과 관련돼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는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중장기로 어떤 기업을 보유하겠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배당과 그다음에 주주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의 기본 개념은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